자, 갤럽 조사 저희가 매주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648호 1월 3주 조사입니다. 13일부터 15일 조사를 했고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입니다. 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서 의뢰한 곳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자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방금 말씀드린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지난주 60에서 지금 58로 2%포인트 하락했는데 5차범위 이내니까 횡보했다라고 봐야겠네요. 횡보. 그런데 수치가 2%포인트, 그러니까 60에서 58로 예. 숫자는 조금 내려왔지만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횡보라고 볼 수 있는. 예. 근데 보니까 이게 부정평가도 내려갔어요? 예, 부정평가 내려갔습니다. 33에서 32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포인트 조정이 됐고요. 그렇게 보면은 긍정평가 내려간 것하고 부정평가 내려간 것하고 사실상 같은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네. 긍정 내려간 이유도 있고 부정이 내려간 이유도 있다. 요거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이 내려간 이유가 꼭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 때문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만약에 평가 때문에 긍정이 하락하는 경우에 부정도 같이 상승해야 맞는데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둘이 동반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물론 둘 다 오차범위 이내로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네. 큰 의미는 두기 어려운 수치다. 일단은 횡보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그러니까 60%대 거기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0명 중 6명은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 예. 그래서 뭐 최근 한 두 달 정도를 평균을 낸다면 한 50% 후반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취임 초기로 따진다면 60% 중반대였으니까 그때 63으로 나와 있지만 이건 7월이고 그 전에 65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네. 따지다 보면 그러면은 요 수치는 앞으로 그 상승 동력을 찾아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 한 번 더 빠질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빠질 때는 한 번만 아니고 두 번 빠지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지금 그러면 두 번 빠졌다가 올라가고 다시 두 번 빠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상승 동력을 찾을 것이냐 이거는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횡보하고 있고 60%대 유지하고 있다. 역시 어떻게 보면은 외교와 경제 얘기 뭐 긍정 부정 다 그런 이유를 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긍정 부정 평가 이유 자유응답식으로 받았을 때 긍정 이유 중에는 외교가 6%포인트 추가로 많아져서 36으로 1위입니다. 대단하죠. 지난주에 30이었다는 건데요. 그러면 긍정하시는 585분 중에서 지금 36% 그럼 3분의 1이 넘는 그런 분들께서 외교를 딱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자유응답식이니까 선택하신 게 아니고 말씀 주신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경제 민생이 12% 그리고 소통 10% 정도로 나타나서 두 자릿수로 나타나는 것은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긍정평가 역시 이제 외교 한일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너무 잘한다 이런 평가. 그 일본과의 이제 관계도 풀어내고 과거사 문제라고 이제 볼 수 있는 탄광 유해도 함께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 이런 성과들이 하나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한중 정상회담에 여운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한중 정상회담 이후 또 한일 정상회담까지 네. 그 동아시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외교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이 반영이 돼서 좋은 그 긍정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외교 이제 부정 이유인데요. 외교라는 것은 오히려 빠졌습니다. 3%포인트. 외교로 부정한다는 분들은 빠져서 5%. 빠져버렸네요. 이런 부정평가하시는 316분 중에서 5%로 많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난주보다 더 빠졌다라는 거는 외교를 가지고 뭐 탓할 게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네. 만약에 이게 외교 때문에 뭐 논란이 있다고 하면 부정평가에서도 외교가 1위로 올라서고 지금 긍정 이유도 이처럼 많아지기 쉽지가 않죠. 그렇네. 그런데 지금 586분 중에 36%인 것과 그리고 316분 중에 지금 5%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대비가 되는 숫자로서 외교 무대에서 지금 대통령은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이번 조사에서 이거를 좀 짧게 짚어드리고 간다면 네. 주변 사국 정상 개별 호감 여부도 물어봤어요. 주변 사국
예. 호감 여부, 호감도 조사 다카이치 일본 총리 22%인데 이건 역대급입니다. 호감이 간다. 많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 엄청나죠. 예. 제가 일본 이 총리인데. 이거 최고치인 것 같고요. 예. 일본 총리 다카이치 총리가 호감 가지 않는다 59%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21% 호감이 간다. 호감 가지 않는다 66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게 낮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도 비슷하거나 1%포인트 많으니까 네. 이거는 좀 주목해 볼 만하죠. 트럼프 대통령 식구는 오히려 더 낫네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예. 과거 미국 대통령과 비교하자면 그러면 이거는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건 낮은 그러니까요. 수치죠. 그리고 호감 가지 않는다가 무려 71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 6, 거기 호감 가지 않는다가 84인데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또 좋은 얘기가 있으면 이 푸틴 대통령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호감도 높이려면 예. 이재명 대통령 만나야겠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카이치 총리 이거 한번 보실까요? 요거 비교 차트가 있을 건데요. 예. 비교 차트가 여기 밑에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관심 갖는 게 먼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9%까지 빠진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바마 71. 이거 네. 보시면은 바이든도 49 나왔었습니다. 하하.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반 24. 24였다가 지금 19니까 19. 더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이 이게 재밌는 게 예전 아베 3% 호감이. 아베 3%. 예. 기시다 6%. 이시바 시절서부터 이게 달라졌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또 이제 겹치게 되는 예, 예. 상황인데. 27이 됐었습니다. 이때 셔틀 외교를 한다라고 네. 하고 이시바 전 총리 굉장히 그 재미있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다카이치로 바뀌어서 지금 22니까 이시바보다 빠졌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네. 예. 진짜 최고치는 높게 나오네요. 아베 시절과 비교해 보면. 아베 3%. 두 자릿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네. 다카이치에 대한 기대감도 나쁘지 않다. 다카이치 총리가 진짜 안동에 오겠는데요. 그러게요. 와서 예.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다카이치 총리는 네. 그 대한민국 독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경 발언하지 말고 지금 한국 그러게요. 땅임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음, 예. 또 보신다면 외교. 국가 예. 주석으로서 중국 시진핑이 예전에는 59%입니다. 이게 언제 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거든요. 그때 많이 50%. 나왔었네요. 예. 예. 근데 많이 낮아졌어요. 이게 뭐 동북공정이니 무슨 여러 가지 논란 이후에 그리고 이제 이때가 이제 한한령이 터지고 막 이러면서 낮아지다가 지금 21% 회복인 겁니다. 8, 10, 21이니까 네. 지금 회복이 좀 된 거로 봐야죠. 예. 러시아 푸틴 대통령 26, 31에서 지금 6%까지 빠졌습니다. 전쟁 이후에 급격히 하락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국가 호감도에서도 러시아가 예전에는 꽤 높을 때도 있었습니다. 2위. 그런데 지금은 최하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걸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긍정 이유로 외교가 이렇게 36으로 나왔다라는 거. 그것과 함께 주변국 그 대통령들의 어떤 지도자들의 네. 지도자들의 선호도도 영향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이제 외교가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의 원수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주고 있는 모습,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또 호감도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는 정상들의 호감도 이게 좀 올라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특히 일본 다카이치 총리 이 부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부정평가는 뭐 아까 잠깐 봤는데 외교가 그래도 좀 이제 빠져 있는 거 외교는 외교는 많이 잘한다라는 빠져있습니다. 것도 보수에서는 그걸 잘못하는 걸로 보수를 꼽기가 그렇죠. 보수에서 잘못하는 걸로 외교를 꼽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6%포인트 많아져서 9%가 됐는데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뭐 특정한 이유는 될 수 없지만 하여튼 잘못한다. 전반적으로 잘못하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 태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응답하시는 분의 어떤 기분 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네.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주목해서 봐야 될 건 경제 민생이 4%포인트 많아서 26입니다. 요거는 좀 많아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부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 316명 중에 26이지만 물론 여기서도 경제 민생이 2위입니다. 긍정에서도요. 네. 그러면
5분 중에 12%라고 하니 사실상 아주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이게 더 높은 비율입니다. 경제 민생 4%포인트 많아지는 거는 한번 대통령실에서도 이건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경제 민생에 대해서 부정평가 이유가 나오는지. 사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민생 지원금 이게 쭉 빠졌잖아요. 네. 응답이 빠져서 3%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이런 것들이 그 논란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딱 집어서 민생지원금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민생으로 더 높아진 이쪽으로 더 응답이 몰린 것일 수도 있는데 여튼간에 경제 민생과 관련해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율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물가를 자극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부동산 정책 문제 이런 것들 정부에서 어떻게 풀어낼까 지켜봐야겠습니다.